양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님을 모시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청장님 지난 총선 이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예, 지난 총선 때는 사실 저희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큰 실패를 하고 많은 인생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지역도 살피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이 책도 한 권 저술했습니다. 예, 책도 저술하면서 새로운 생각도 가다듬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최동욱 검찰총장이 모 방송사를 통해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김 청장님의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많은 통화 기록이 누락이 되어 대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최 전 총장의 그 인터뷰 때문에라도 저는 제 1심 판결문, 결국 1심 판결문이 대법원 유지됐기 때문에 그 판례입니다. 그 주요 핵심 내용을 정말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이런 판결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권은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검사의 주장과 논리가 우연적이고 지엽적인 사건의 조각들을 성글게 엮어 그 안에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이 있음에도 피고인 김용판에 대한 의혹을 전제로 이런 말 했습니다. 정말하자면은 좀 이렇게 뭐 속칭 말하면은 짜맞추기 기소라는 그런 취지의 검찰을 책하는 그런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게 있듯이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통화가 어떻고 저떻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국정원과 대포폰 통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제 사건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 잘 제출됐다 그러면 제 사건이 공소유지가 되었을 것이다. 즉 제가 유죄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최 총장께서 전 총장께서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통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었던 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2번인가 3번인가 했습니다. 그것만이 이제 유일하게 통화했고 그런 모든 관련 통화 자료가 저뿐만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소위 그 증인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의 통화 내역이 다 검찰에 의해서 조사됐습니다. 조사됐고 우리 변호인회에서 요청해서 그걸 정식으로 법원을 통해서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통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통화했는지를 알고 있죠. 저는 대포폰 자체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관용폰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지급된 1개하고 제 명의로 김용판이라는 명의로 개설된 개인폰 2개밖에 없었죠. 그 2개가 다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주장대로 개인폰, 관용폰 2개의 전화를 사용했다면 최동욱 전 검찰청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죠. 자기는 당시 수사팀 통해서 뭐 들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했는데 글쎄 그 들은 시점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는 실체적 진실과 전혀 맞지 않다. 최소한 저는 제 사건 관련해서 저는 재판 좀 전에 말한 대로 어떤 정치인, 한나라당 당시 여당 정치인과 통한 적이 없다. 이런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럼 법정에서 통화 내용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를테면은 당시에 이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전화 통했 내용도 어떤 의미로 전화를 통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 주로 됐고 특히 당시 이제 국정원에 저는 그때 당시에 서울 지부장으로 알았습니다만은 사실 알고 보니까 뭐 국장이었더라고요. 그 어떤 분의 이제 전화 받은 내용 그리고
그 소위 말한 아이오라 그러죠. 국정원 아이오와 전화 통한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충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부분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법치주의 원리가 있습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말하는데 그 출발점은 최종 판단권자인 사법부의 권위 인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 권위를 인정치 않으면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치 않으면은 입맛이 맞는 판결은 자기 거고 안 맞는 건 남의 거다. 그건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 났는 데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려면 정말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나 확실히 있을 때도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것이 그는 고위공직자 출신을 막론하고 누구나 해야 될 기본적인 저는 민주인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물며 대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무죄 확정 판결 난 건에 대해서 심정으로 마치 일반 국민이 바라보면은 뭔가 있었는데 당시 제대로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안 됐구나. 그런 의혹을 남기고 대법원이나 또는 당시 앉아 공소유지했던 검찰이 어쨌건 이상하게 제대로 안 했구나라는 불신을 주는 이런 발언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정부에서 이런 사실을 다 밝히지 않고 정권이 바뀌지 말자 사실을 이야기하는 저희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저희야 그분 속마음이야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이런 경우에 그 옛날 참 상김을 대표한 정치인 김종필 그 전 총리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소위 부답, 웃고 그저 대답하지 않겠다. 소위 부답으로 저는 대답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원세훈 국장원장의 경우 아직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 청장님과의 재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이강문 대표님께서 정말 중요한 그 질문을 해주시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무죄확정 판결을 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면서 오해하는 걸 봤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나오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건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건이나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전혀 같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된 국정원 댓글 사건이란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당시 국정원 간부 또는 직원들이 이 어떤 관여를 했느냐, 어떤 지시를 했느냐, 또는 행위를 했느냐, 총체적 개념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당시 민주당에서 첩보를 입수합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이런 대선에 개입되는 인터넷 활동을 한다라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나름대로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자를 미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명을 특정합니다. 그 여자 직원이었죠. 30대 초반에 김모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을 쉽게 말해 급습을 해서 대치 상태가 이루어지고 우리 경찰에 수사에 요구하는 것이 빨리 이 직원의 컴퓨터를 압수를 해서 디지털 분석, 그 컴퓨터를 분석하는 걸 디지털 증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걸 분석을 해서 발표를 빨리 해라. 그러면은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여부, 댓글을 또는 게시글 했는지 여부가 확인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2년간의 재판 결과도 나왔지만 그 여직원의 컴퓨터에서는 실제 나온 게 없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 건은 국정원 전체 건이고 저는 그 중에 하나 특정된 한 명, 그 여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소위 말한 당시에 박근혜 지지, 문재인 비방으로 볼만한 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발표문의 핵심이고 그 당시의 수사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발표한 것이죠. 혹시 대표님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근본 차이입니다. 예. 현재 우리 김 청장님은
소신 판단을 하셨는데 그 청장님의 재판에서 위정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광주 권현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저를 당시 그 변론했던 우리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충분하게 재판정에서 나왔던 그런 위정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덜 됐더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심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에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책에도 나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돼 가지고 사법부가 그것을 제대로 살펴본다 그러면 판결이 1심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판결이라는 것은 이제 사법부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당사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위정의 내용은 명확히 있다. 단지 당시 검찰이 모의 위정조를 했기 때문에 과연 모의할 목적이 있었느냐 이거 관련해서는 해석의 다툼이 있다. 그러나 위정 그 자체는 확실하다. 팩트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화제를 이제 다른 데로 좀 돌려서요. 예. 그 우리 청장님이 모 일간지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달서 구청장을 출마하신다고 의향을 밝히시는 건데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1년에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과연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공직자가 권력과 명예의 관점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의 관점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이 내가 제대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찰에 있는 동안에도 주폭 척기라든지 핵심적인 성과를 저는 정말 많이 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정치값보다는 오히려 행정적인 면에 훨씬 더 적성이 맞을 것 같고 또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우리는 보여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과 봉사 개념으로 제 고향입니다. 저는 올배기 때문에 달서구죠. 이때까지 사실은 달서구 출신으로서 구청장 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관선 민선을 포함해서. 물론 뭐 고향분이라 해서 잘하고 아닌 분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고향의 그 출신으로서 고향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업무로 더욱더 연장을 시켜서 헌신과 봉사의 개념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출마 그런 마음을 굳혔고 그 모 일간지의 인터뷰에 제가 그렇게 응했습니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셨을 거고 대구 시민을 위해서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옛날 그 최인호 선생이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만 여자를 지켜주는 무기는 자존감이다. 이런 글이 저는 참 어릴 때부터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무기는 저는 자존감과 명예심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존감과 명예심으로 정말 경찰 간부로서의 자긍심을 지키고 이랬다 자부하고 같은 맥락으로 우리 대구가 달서가 제대로 발전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구민이 시민이 나는 대구 시민이란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선도적 역할을 대구 경북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바로 자존감, 명예심을 가지고 정말 지도자도 제대로 되게 뽑고 잘못됐다 그러면은 결집된 그런 말로서 잘못됐다는 것을 중앙정부에다 이야기도 하고 정치권에 쓴소리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도 지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